자, 다음은 제1야당을 포함해서 보수 진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은 민주당이 저렇게 내부 분열도 있고 뭐 내전도 하고 뭐 대통령께서 거의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저에는 사실 제1야당이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내부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네. 분위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뭐 이겼는데도 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졌는데도 이긴 것 같은 분위기고. 아, 국민의힘은 이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쪽으로 뭐 중심이 좀 이동하겠구나. 네. 뭐 그렇게 되고 대선 주자가 저게 다 살아났구나. 반면에 뭐 민주당은 뭐 조국 김경호 다 떨어지기도 하고 뭐 서울시장 평택을 부산 북값 치고 그래서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그랬는데 아니 한 달 만에만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은 그 명태균 관련된 지금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7월 22일이죠. 그런데 그게 뭐 약간 경우는 좀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다 실형이 나왔고 한동훈 대표는 그 안철수 의원하고도 충돌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도 충돌하고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글쎄 그것도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이 개혁신당의 그 정의한 후보권으로 또 어려워지고 갑자기 여기는 그냥 되게 혼란에 오히려 빠지고 오히려 전선이 더 넓어지고 분열이 더 생기고 반면에 민주당은 그때만 해도 대통령보다는 당 쪽이 뭐 더 그 힘의 우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상당히 그 대통령 중심으로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도 있어서 야당이 제가 요 전에 이제 그 장성철 씨랑 방송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야 지방선거 끝나고 직후만 해도 그렇게까지 장동혁 체제가 이제 몇 걸음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세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맞춘다. 이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어쩌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일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임기가 이제 6개월 안쪽으로 남아야만 임기 2년을 시작하니까 내년 2월과 8월 사이 어딘가에 그만둘 거다. 이것도 이제 있는 얘기죠. 그 전에 있는 또 하나의 그 시나리오는 10월 설이요. 아 이제 여름은 그냥 지나가고 그래도 저기도 이제 민주당도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고 그다음에 뭐 투표용지 부정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나 뭐 검경수사도 다 마무리되면 그러면 최고위원들 중에 뭐 두 분이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다.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을 해서 가을에는 그렇게 해서 내년 그 초에는 봄에는 전당대를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뽑아서 총선 준비해야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세 가지가 비대위 거쳐서 내년 봄에 전당대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냥 그 2월과 6월 사이에 8월 사이에 전당대 하는 거. 그다음에 8월 이후에 임기 다 마치고 하는 거. 갑자기 저는 이 그 장동혁 대표가 임기 다 마치는 그 시나리오가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봤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제법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하겠다고 의원들의 명단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는 조경태 의원 얘기가 좀 심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도 다른 방송에 가서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장동혁 당신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지금 우리 박성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채우려고 하는 당내 장악력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리더십이 완전히 다 붕괴된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붕괴가 됐기 때문에 붕괴가 됐는데 8월까지 임기를 마치면 우린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비대위 전환으로 빨리 가면 제일 좋은 거 국민의힘을 위해서 좋은 거다. 그리고 그럼 그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네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지금 그 당원 구조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으니까 뭐 신천지도 들어왔다 뭐도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거를
좀 그 전당대 룰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뽑을 거냐. 두 번째는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이 문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개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해결해야 이런 것들을 다 비대위가 해놓은 상태로 그 전당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8월 달 임기를 다 맞추면 맞출수록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장동영 대표가 승산이 과연 있다고 판단할까? 왜? 총선이 가까울수록 국현들이 그 누구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카드를 생각하게 될 텐데 장동영 대표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점점 더 하기 때문에 장 대표도 2월 달 이후에는 조기에 사퇴하고 전당대회로 가서 다시 임기 2년을 시작하려고 하면 8월보다는 뭐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이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2, 3월이 됐든 8월 이후 9월이 됐든 이렇게 가기 위해서도 본인의 생산을 올리기 위해서도 당대표를 갖고 있으면서 뭘 더 자꾸만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징계는 사실 윤리위원회가 지난번에 가처분에서도 계속 졌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처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 그 지난번에 대선 때 다 한덕수 후보한테 가서 다 했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당대표를 정당에서 비판했다고 징계한다? 뭐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범위하게는 못할 거다. 다만 당협위원장 교체 징계를 해서 묶어놓고 그 자리에다가 당협위원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할 건데 저 글쎄요. 저는 뭐 여전히 이 그 반장동혁 세력이 그냥 다 분열돼 있고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야 이건 뭐 장동혁 대표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정당은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장수로 내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된 물론 그 7월 22일 날 선고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 그다음에 당은 다릅니다만은 그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보수의 재건에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많은데 최근에 한동훈 의원의 행보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도 될 일을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재판에 가서 증언했잖아요.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가서 증언한 걸 그걸 막 정색을 하면서 서로 이제 공격하고 싸우는 상황이 됐고 결국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한테 단식 복당할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얼씬도 하지 말라죠. 그리고 신당 창당하면 응원하겠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할 때 한동훈 의원을 따르는 그 이상한 스피커들 데리고 다니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안철수 의원이 좀 긁혔거든요. 그 송모 변호사라고 그 친구 원래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정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동훈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안철수 의원을 엄청 공격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해서 또 페이스북도 쓰고 양쪽의 골이 엄청나게 깊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노선으로 봤을 때 정치 노선으로 봤을 때는 다소 합리적이고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창당은 어렵고요. 창당이라는 게 뭐 이준석도 창당해 보고 조갑재 대표는 하라고 그러던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예를 들면은 오세훈이나 뭐 이런 분들이 떨어지고 한동훈도 떨어지고 그랬다면 차라리 오히려 저 당이 그냥 장동혁 체제의 당이 확고해졌다면 더 강해졌다면 그냥 개혁파들이 다 뭐 해쳐 모여갖고 뭐 진짜 당을 하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친한동계라도 나와서 같이 움직일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당에 복귀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아마 뭐 당에서 한영도 받고 보수 일각에서 이제 대선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행사장 같은 데도 장동혁 대표보다 더
환영도 받고 하니까 이미 당에 들어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한동훈 의원께 뭐 조언을 하고 싶다면 일단 들어가는데 집중하는 게 좋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안철수 의원을 좀 아는데 잘 아시잖아요. 좀 알죠. 안자라라니까. 예. 근데 좀 아는데 이분이요. 이게 지금 재판에 가서 증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당사로 모이라 그런 건 누구였다. 이분 성격이 어떤 분이냐. 이거요. 스마트폰 다 해갖고 그때 올라온 이걸 완벽하게 확인한 다음에 얘기할 뿐이에요. 그렇겠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수자를 거짓말할 사람 아니죠. 거짓말 안 하. 이분 네. 다만 이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그때 처음에 뭐 그게 본인이 올렸는지 아니면 본인 대표의 뜻이라 그러면서 실무자가 뭘 올린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혼선 있는 중에 뭐 잠깐 실수로 나갔다 바로 내린 건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래서 그 문제도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이 먼저 여기에 오라 그랬다라고 굳이 강조점을 딱 찍을 일은 아니었고 그땐 모두가 다 혼란스러웠는데 아마 그래도 누가 먼저 그 당사로 오란 말을 처음에 누가 했든지 간에 그게 원내대표였든 당대표였든지 간에 그날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한 최고 저거는 공은 한동훈 대표한테 있죠.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언을 하든 그건 분명하고 일부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이걸 꼭 막아야 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게 뭐 재판들 받고 있는 분들 때문에 저도 이걸 뭐 그분들이 거기에 동조했다거나 뭐 주도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굳이 이걸 정색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안 해서 될 얘기 같고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에서 증언한 거기 때문에 결국 공개될 겁니다. 누가 먼저 얘기한지는 안철수가 착각했든 한동훈이 착각했든 이건 근데 두 분이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두 분은 다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건 그전에 단계 시판 문제 때도 이거 경찰이 다 수사 시작한다는데 사실 그것도 전 팩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이미 그 이슈가 됐을 때 하여튼 제 가족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그건 뭐 사실은 저는 그걸 크게 문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 다 그 무기명 비밀로 하라는 게시판에 그보다 더한 얘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가족에 대해서 공격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다 그런 거 다 있지만 이게 불거졌을 때 그냥 좀 가볍게 좀 이렇게 사과하고 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이번 개혁신당 문제도 저 얘기를 구애했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게 안철수 공격하고 이준석 공격하고 뭐 이런 모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건 제가 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평가도 하고 응원도 좀 하고 뭐 이런 입장에서 그런데 그 당대표 되는 전당대회 때도 사실 나경원 의원하고 설전을 좀 벌였는데 그때도 굳이 그렇게까지 확인 안 해도 되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강직하다랄까 뭐 본인의 어떤 검사로서의 강직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어떨 땐 또 뭐 본 것도 못 본 척 아는 것도 뭐 모르는 척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좀 있는데 약간의 여백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의 복당이고 보수를 재건하고 장동혁 체제를 어떻게 빨리 정리할 거냐에 역량을 좀 집중 그게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군의 힘도 키워야 되고 아군이 좀 모자라면 우군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 예. 지금 신규 회원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임지연 씨, 임지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서연님께서 10,000원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개혁신당은 지선을 통하여 전국에 개혁 새싹들이 자라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시작이 반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판으로 판가리를 할 희망은 개혁신당에 있습니다. 정의하는 그가 한 일에 대한 처분을 받으면 되고 연좌제가 아닙니다. 비온 뒤 땅은 더 굳어집니다. 이런 말씀 함께 주시면서 댓글 슈퍼챗 10,000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은 가장 어렵게 된 정당은 개혁신당입니다. 192명의
이명을 공천을 해서 한 명 당선자를 냈고요. 선거 직후에 또 예기치 않는 상황이 생겼죠. 정의안 후보 자작극 의혹으로 지금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개혁신당이 상당히 그 곤란한 상황이죠. 우리 박성민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개혁신당에 어떤 컨설팅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원래 제3당한테 지방선거는 진짜 무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안철수 의원이 그 2013년에 보궐선거로 국회의원되고 그 다음에 2014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안철수 중심의 창당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선거제도 하에서 한국에서 창당이 동력이 붙는 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밖에 없다. 지방선거 앞두고는 안 된다 이거. 결국은 하다가 이제 그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나와서 국회의원 선거 창당해서 뭐 3명이지만 뭐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이렇게 3분이 뭐 작지만 단단한 당이 됐고 대선 때도 좀 아쉬운 성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거대 정당 사이에서 8%가 넘는 한때는 뭐 10% 넘는 지지도 받았고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가 굉장히 문제였는데 지방선거에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후보들을 당세에 비해서 많았죠.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지사 선거 하나 그 후보도 좋은 분이 조홍천 후보가 또 결단도 해주셨고 하니까 거기 집중을 했다면 좀 어땠을까. 그런데 그래서 그 조홍천 후보가 한 10% 이상이라도 얻었다면 독자 정당 모델 또 혹시 안 되더라도 레버리지가 생겼을 텐데 지금은 전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게 독자적으로 가서 총선 때 돌파하자 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그 탈당하고 얼마 안 돼 쫓겨났다는 그 서사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구 돌파가 됐는데 지금 같으면 이준석 의원이 동탄에서 이 개혁신당 이름으로 과연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고 또 뭐 그렇게 될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게 결국 떠나왔던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또 공공연하게 국민의힘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함께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당의 그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고 당원들이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가든 안 가든 분명한 건 이런 얘기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개혁신당이 뭘 하려는 정치인들이 모인 정당인지를 좀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뭘 바꾸려고 하는 거다. 무엇과 싸우려고 하는 거다. 무엇에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이게 지금 저는 몇 년간 안 느껴져요. 이런 얘기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혁신당 그러면 어떤 이미지냐.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같아요. 그냥 정치 패널들 동아리 같다. 뭐 이게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최고위원들이 유튜브나 방송 나가면 그 정도 급은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개혁신당에 관한 얘기만 해야 되거든요. 우리 당은 뭐 하려고 그런다. 근데 뭐 이 선거 지구도 뭐 다 나와서 다른 당에 대한 논평하고 하는 건 그냥 그건 정치 패널들이지 과연 당을 하려는 분들이 많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정당이라는 건 권력을 잡아서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사체거든요. 그게 안 보여서 결국 돌아가서 언젠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이슈를 포착하고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그걸 딱 하는 게 굉장히 제가 그전에는 못 봤던 아주 이과생이고 그런 아주 꼭 필요한 분이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뭔지 대한민국을 뭘 뜯어 고쳐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일을 시킬 건지 이걸 좀 만드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그 민주당에 맞설려면
통합이 되잖아요. 보수 통합이라고 부르든 그 보수라고 부르든 안 부르든 따르게 부르든 뭐하든 이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려면 지금처럼 뭐 그 한동훈도 우군이고 안철수도 우군이고 오세훈도 우군이고 다 우군 아닙니까? 우군들과의 싸움은 조금 정치라는 건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달라도 하나. 그 지금은 민주당한테 이기는 정당 만들어야 되는데 이기는 정당 만들려면 장동윤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서 요 하나만 보고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바른미래당이 왜 실패했습니까? 안철수와 유승민이 만났는데 제가 그때 강의 갔어요. 이제는 바른을 상징하는 유승민과 미래를 상징하는 안철수가 만났으니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르더라도 다 접어두고 공통점 하나 우리가 왜 의기투합했는가 요 얘기만 하셔라. 아유 근데 이게 첫날부터 정강정책에 뭘 넣네 안에 들어가면 안 되네. 다른 걸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이준석 이분들이 좀 다른 거 말고 공통적인 거 하나만 갖고 어떻게 하나가 될 건지 난 그분들이 한 자리에 좀 모였으면 좋겠어. 여기에 부르면 안 돼요? 부를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좀 응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분들 온다 그러면 예. 제가 그 진행할게요. 그래요? 제가 진행하고 저 안철수 한동훈 저기 그 이준석 뭐 오세훈 이런 분들 다 나오든가 안 나오면 한 분씩이라도 예. 한 분 나오든 두 분 나오든 나와서 당신들은 한 편이다. 개인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정의안 사태 때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각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개혁신당을 아예 지워버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그것도 뭐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런 의도가 그대로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한동훈 대표가 왜 안철수랑 싸우고 이준석하고 싸웠느냐. 이게 보니까 다 이제 돌아가서 장동윤 체제는 사실상 끝났고 전당대회가 되고 총선 앞두면 누가 그럼 당권 질 거냐의 싸움 경쟁자들에 대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아주 먼 정말 뒤에 얘기고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될 일 아닙니까? 가능성 있는지 모르는 그런 파인데. 거는 안 되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게 하면 당내에 안 그래도 이건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들어오기도 전부터 저렇게 분란을 만드는데 이건 뭐 들어와서 뭐 완장이라도 차면 그건 뭐냐면 안철수 의원도 정치 구력이 좀 된 분 아닙니까? 한동훈 포비아를 키우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좀 당권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장동혁이 됐든 친윤이 됐든 이준석 아직 안 들어왔고 보아하니 오세훈은 지금 서울시장 해야 되고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당대표 될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 거죠. 뭐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본인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안철수 의원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고 거기서 왔으니까 그래도 그런 분한테 당대표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보수가 키운 뭐 차라리 이준석 그건 뭐 이렇게 키운 거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한테 한번 그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 이긴 또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것도 일각에선 또 국민의힘 일각에선 나올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라고 봐요. 당대표 지냈던 분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쟁이 이제 조기에 됐는데 지금은 장동윤 대표 체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 김치국 마시느라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나 이런 걸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 동시에 사퇴를 하면 비대위로 전환되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전당원 투표를 해갖고 뭐 불신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외에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는 사퇴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없다는 것도 참 저는 좀 웃기다고 보는데 사실 정치에서 없는 건 없는 건데. 정치에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그만둘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그럼 결국 최고위원 4분이 그거 이제 원래 3명이었다가 한 자리 늘어난 거죠. 4명일 텐데 그러면 이분들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신동욱 의원 서촌대 지역구가 이거 끝까지 장동혁 대표랑 같이 운명을 같이 하다가 본인이 공천도 못 받고 또 공천 받아도 당선도 안 되면 그 뭐예요 그거? 그냥 또 거기 당직자들 많습니다 지금
정의용 지금 사무총장 또 박성훈 대변인 이런 분들도 아 선거 다가오고 자기가 어차피 교체될 수밖에 없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끝까지 결사보위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돼도 난 거기 따르지 않겠다. 당원 투표 네 안 할. 그전엔 그걸 물어보자는데 그것도 이제 불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의원총회 결의가 있고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결의가 있고 또 혹은 전당원 투표에서도 이 신임을 잃으면 최고위원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행동을 하는데 명분이 되겠죠. 이게 뭐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 이렇고 당원들 다수의 의견이 이러면 나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본인들은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최고의 카드는 의원들이 제가 봤을 때 의원들이 이미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널리 퍼져 있는 것 같고. 제가 의원들 만나보면 뭐 이건 시간의 문제지 뭐 다 정해진 듯이 얘기해요. 그것도 이제 계파를 다 떠나서 친윤도 비윤도 친한도 전부 다 뭐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 결의안 같은 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 사퇴 결의안을 그 의결한다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의총에서 탄핵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혹시 모를까. 그러니까 징계가 윤리가 예. 또 지난번처럼 말도 안 되게 뭐 한동훈 대표도 의원도 그때 그 가처분으로 안 갔는데 그 배현진 뭐 김종희 두 분은 가처분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기가 주어졌어. 아까 말한 대로 혁신안을 내놨는데 혁신안이 이게 명백하게 이제 그 자기 중심으로 당을 완전히 바꿔서 계속 하겠다라는 걸로 비치면 그 명분 그때는 좀 의원들도 행동할 수 있는 이제 말이 아니라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극인 정치에서는 책임을 지는 건데 제가 얘기했지만 정책 지도자든 일반 리더도 자기 책임이 아닌 일에도 책임감을 갖는 게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이건 명백히 본인 책임인데도 책임감은 전혀 없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뢰는 다 잃었고 시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장 큰 신뢰가 뭐냐 신뢰 잃은 게 이길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졌는데도 이겼다고 주장하고 그럼 다음 총선 때도 졌어도 이 정도면 이긴 거다. 다음 대통령 선거도 졌어도 사실상 이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니까 국민의힘은 영원히 집권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고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겠죠. 이길 수 있다고 또 믿어지는 사람으로. 시간의 문제인 거는 같고 장윤 대표가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했다. 내가 싹 다 이제 전환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다만 나는 내년 8월까지 이기는 정당으로 가고 내 그 당심이 민심하고 너무 괴리가 돼 있고 나도 책임감을 느끼고 이 당심을 민심하고 좀 일치하도록 내가 변하겠다. 내가 변화하고 뭐 필요하다면 내가 뭐 적당한 때 그만두고 뭐 비대위 전환이든 조기 전당대회 내 임기 맞추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면 이제 그분도 아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공천도 받고 뭐 또 국회의원은 더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럴 가능성은 뭐 제로는 아니겠으나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